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윈TV 미주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산하 정부 효율부는 재무부 지출 중 4.7조 달러 예산에 관해 항목 누락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산하 정부 효율부 DOGE는 미 재무부 지급 내역을 특정 예산 항목과 연결하는 식별 코드인 재무부 접근 기호를 통해 약 4.7조에 달하는 지급 내용이 종종 기록되지 않았음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DOGE는 TAS가 연방정부의 지급 예산 항목과 연결하는 표준 재정 절차이지만 약 4.7조 달러 규모의 지급에서 선택 입력 항목으로 처리되며 자주 공란으로 남아있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부터 TAS 입력을 의무화해 자금 흐름에 대한 투명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효율부는 재무부의 협력에 감사를 표하며 TAS 코드가 연방정부의 모든 재정 거래를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효율부에 따르면 부서 설립 이후 약 550억 달러를 절감했으며 이는 사기 적발, 계약 취소 및 재협상, 자산 매각, 보조금 삭감, 인력 감축, 프로그램 조정 등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DOGE는 데이터를 명확하게 투명한 방식으로 제공할 것이며 주위의 업데이트 후 실시간 공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DOGE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설립된 임시 조직으로 18개월 동안 연방 지출 절감을 목표로 운영됩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사회보장 데이터베이스에 100세 이상의 인구가 2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에 일론 머스크는 사회보장 시스템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전성구 기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미국 사회보장 데이터베이스에 100세 이상으로 등록된 인구가 2천만 명을 넘으며 이들이 여전히 생존 상태로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X, 구 트위터를 통해 사회보장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100세 이상으로 등록된 사람이 수백만 명에 달하며 이들의 사망 필드가 거짓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혹시 현실이 영화 트와일라이트이고 연금을 수령하는 뱀파이어들이 많은 것은 아닐까라며 농담을 덧붙였습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30에서 139세로 등록된 인구는 390만 명, 140에서 149세는 350만 명, 150에서 159세는 13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2020년 미국 인구 조사에서 공식 집계된 100세 이상 인구 8만여 명과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머스크는 사회보장 시스템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사회보장 시스템의 논리 흐름을 보면 말이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사회보장국과 재무부 간 지급 파일에서도 데이터 불일치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소셜 시큐리티 수령 자격이 있는 사람의 수가 미국 전체 인구보다도 많다며 어쩌면 이게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기일지도 모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머스크의 주장은 미국 사회보장 시스템의 관리 부실과 데이터 오류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윈TV 뉴스 전성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5% 멕시코 수입 관세 발표는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닛산의 마코토 우치다 CEO는 미국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멕시코에서 다른 곳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치다 CEO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에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의 불법 이민과 마약 밀매를 억제하지 않으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러한 관세가 2월 초에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중국 정부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화학 물질의 생산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그는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이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에도 유지됐습니다. 중국 정권은 천연가스, 석탄, 농기구 및 기타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유럽 연합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상품에 대해서도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더 광범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닛산 자동차는 라이벌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 혼다의 합병 협상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카리브 지역에서 스노우 쿨링 중인 캐나다 관광객이 상어에 공격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관광객이 북아메리카 카리브 지역에 위치한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에서 스노클링 중 상어에 공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2월 7일 프로비덴시 알레스 인근 해역에서 발생했으며 당국에 따르면 55세 여성은 얕은 물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상어와 접촉하려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상어는 약 1.8m 크기였으며 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남편과 주변 관광객들이 급히 구조에 나섰고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된 후 양손을 절단해야 했으며 추가 치료를 위해 섬 밖으로 이동됐습니다. 당국은 해변을 일시 폐쇄했으며 지정 구역에서 수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요즘 계란 사기 어려운데요. 렌트 더 치킨이란 암탉 대여가 있어 화제입니다. 전성구 기자가 전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와 전국적인 공급 감소로 슈퍼마켓의 달걀 가격이 급등하며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렌트 더 치킨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2년 전 설립된 렌트 더 치킨은 고객에게 산란 중인 암탉 2마리, 이동식 닭장, 최대 200파운드의 사료, 먹이 및 물그릇, 닭 관리 책자를 제공합니다. 회사에 따르면 닭이 도착 후 이틀 내에 신선한 달걀을 제공하며 직접 키운 달걀은 시중 달걀에 비해 콜레스테롤은 3분의 1, 포화 지방은 4분의 1로 낮고 오메가3 지방산은 2배가 많습니다. 회사 공동 창업자인 젠 톰킨스는 달걀 가격이 오르면서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조기 예약을 권장한다고 전했습니다. 약 6개월 동안 닭을 임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500로 주당 약 $20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톰킨스는 우리는 단순히 달걀값 상승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식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식료품점 선반에 달걀이 없는 상황에서도 집에서 안정적으로 달걀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고객은 임대 기간이 끝난 후 닭을 입양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대 닭은 달걀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치료 효과도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정부 효율부를 상대로 야당인 민주당 소속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에 법원은 일론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 DOG의 권한을 중지해달라는 민주당 소속 14개 주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머스크는 당분간 DOG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워싱턴 DC의 연방지방법원 타냐 처트칸 판사는 18일 민주당 소속 14개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DOG의 권한을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처트칸 판사는 정부 조직에서 선출되지 않은 개인이 견제 없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는 타당하다고 언급하면서도 DOG의 권한을 즉각 중지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측이 머스크와 DOG의 긴급한 명령 중지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이 주요 이유로 지적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애리조나, 미시간, 뉴멕시코 등 14개 주의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DOG를 설립하고 공식적인 상원 인준 절차 없이 머스크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DOG가 주요 부처의 정보 시스템에 접근하고 공무원을 해고하거나 강제 휴가를 보내는 행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측은 법원 제출 서면에서 머스크의 공식 직책은 백악관 고문이며 다른 고위 백악관 고문들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정책 결정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머스크와 DOG는 당분간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지만 DOG의 법적, 행정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주 정부들은 향후 추가 법적 대응을 준비할 것으로 보이며 연방 차원의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차장에서 여성이 피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이 고용한 청부업자였습니다. 전성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 여성 사업가가 청부 살인에 희생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의 남편이 4명의 남성을 고용해 아내를 살해하도록 사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1월 10일 샌 버너디노의 한 주차장에서 에세니아 제시카 토레스가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남편 세르히오 레벨레스가 청부업자를 고용해 범행을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샌 버너디노 경찰서의 도미닉 마르티네즈 형사는 명백한 청부 살인 사건이다. 용의자들이 범행 전 몇 달 동안 피해자를 미행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샌 버너디노 경찰서장 데런 굿맨은 토레스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사업가였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당일 식당에서 나와 차에 타려던 토레스를 작은 SUV 차량이 뒤쫓았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무장한 남성은 제라르도 야마스로 확인됐습니다. 토레스는 재빨리 차량에서 나와 가방으로 용의자를 가격하고 심지어 총을 빼앗으려 하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도와주려 했지만 결국 용의자는 총을 발사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 분석에 따르면 범인은 피해자를 차 주변에서 쫓아다니며 8차례 총격을 가했습니다. 토레스가 총에 맞고 쓰러지자 용의자는 마지막으로 한 발을 더 발사하며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야마스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아르놀도 레이날도 루엘라스 형제는 1월 16일 체포됐습니다. 이어 1월 21일 검찰이 공식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 끝에 지난주 레벨레스와 후안 페레스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페레스가 피해자 부부 소유의 부지에서 팔렛 회사를 운영했으며 루엘라스 형제 중 한 명이 그곳에서 일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살해에 가담한 5명이 모두 사건을 공모했다고 판단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수십만 달러의 현금과 추가 증거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로컬 뉴스입니다. 시카고 정부가 공공정보를 숨기기 위해 세금 수백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시카고 정부가 공공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려다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4년 시카고 경찰이 17세 흑인 소년 라쿠아 맥도널드를 총격 사살한 사건에서 경찰은 그가 칼을 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차량의 대시캠 영상은 이를 반박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일리노이주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생산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입니다. 그러나 시카고시는 해당 영상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법적 공방을 벌였고 법원은 1년이 지나서야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MBC5 조사에 따르면 시카고시는 외부 로펌을 고용하는데 8만 4,516달러를, 소송 비용과 벌금으로 12만 2,500달러를 추가로 지출했습니다. 결국 세금 20만 7,017달러가 불필요한 법적 다툼에 사용됐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흔합니다. 지난 12년간 시카고 지역 공공기관들은 최소 1,345만 달러 이상을 정보 공개를 막기 위해 낭비했습니다. 2015년에는 람 엠마뉴엘 당시 시장의 이메일 공개를 거부하며 38만 달러를 소송에 사용했지만 결국 법원 판결로 공개됐습니다. 정보공개법 전문 변호사 맷 토픽은 정부가 정보를 숨기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공익이 아닌 공직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이 예산은 시민을 위해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홈리스 상황에 빠졌을 경우 6,500달러의 생활보조금을 주정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정부와 시카고 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이는 주 정부의 주택 보조를 위한 투자 정책으로서 이번이 제3차 보조금에 대한 신청입니다. 신청 시기는 3월 초까지입니다. 이 보조금 신청을 하려면 집이 없는 가정의 자녀가 시카고 등의 해당 학군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또 현재 임시 거처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거나 학생 혹은 보호자가 주 정부의 SNAP, TNNF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